지금 당신이 믿고 있는 여론, 그것이 만약 조작된 시나리오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론 조작과 부정선거는 동전의 앞뒷면입니다 라는 주제로 오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유시민 작가는 최근 강연에서 놀라운 예언을 했습니다. 이재명의 민주당이 55%, 국민의힘의 김문수 후보가 35%의 득표를 할 것이다 라는 예측을 한 것인데요. 너무나 구체적인 수치 아닙니까? 마치 선거 결과를 미리 알고 있다는 듯한 뉘앙스가 느껴집니다. 정말 유시민 작가는 선거 결과를 미리 알고 있는 것일까요? 왜 마치 자기가 예언자가 된 것인 양 이런 예언을 대중 앞에 하는 것일까요? 2020년 총선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민주당 이근영 전략기획위원장이 작성한 리포트에는 당시 총선을 앞두고 사전투표 보정값이라는 이상한 단어가 등장합니다. 이 리포트에는 민주당이 163석을 얻을 것이라는 예측을 했는데요. 실제 선거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정확하게 163석을 민주당이 획득했습니다. 놀라운 예측력, 예언이라고 봐도 무색할 정도로 너무나 정확한 이 결과를 내다본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질문하게 됩니다. 어떻게 이 민주당의 이근영 전략기획위원장은 그 보정값을 알았을까? 선거 예측을 어떻게 정확하게 했을까? 라는 것이죠. 만약 사전투표가 조작되었다면 그 보정값이라는 것은 일종의 조작 설계값이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죠. 2021년도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며칠 전 뉴스타파라고 하는 매체에서 대대적으로 보도한 것인데요. 이준석 당대표 여론조사 조작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당시 이것을 담당했던 명태균 씨가 가짜 응답자 샘플을 넣어서 여론조사를 조작했다고 실토한 것이 밝혀진 것이죠. 왜 그랬습니까? 이준석 후보의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서, 그리고 상대편인 나경원 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정언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그대로 이준석 후보가 당대표에 당선되었습니다. 여론 조작은 정치 권력의 향방을 바꾸는 것입니다. 민심이 아니라 조작을 통해서 투표 결과 당대표 선거에서 당락이 바뀐 대표적인 사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권혁부 전 KBS 방송 총국장, 여론조사는 부정선거를 은폐하고 정당화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여론조사는 중앙선관위 여론조사 심의위원회의 통제를 받고 있기 때문이죠. 이 여론조사 기관은 허가를 받아야 되고 문항 설계와 표본 추출 등 선관위에 사전 허가 또는 사후 보고를 해야 합니다. 응답자 샘플도 선관위가 어떠한 방식을 통해서 제공을 한다고 합니다. 선관위는 유권자의 연령과 지역 이념 이런 것들을 일종의 빅데이터로 가지고 있을 확률이 있다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4년 전 총선 때 사전선거 투표지에 QR코드가 찍혀있는 그런 투표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구체적인 투표자의 개인 정보가 그곳에 포함이 돼서 이 빅데이터로 지역과 연령과 누구에게 투표하는 투표 성향까지 알고 있을 것이다 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 조합을 어떻게 구성하냐에 따라 여론조사 결과값을 설계할 수 있다는 것이 이 권혁부 KBS 전 총국장의 주장입니다. 여러분 정말 무서운 이야기 아닙니까? 여론을 설계하여 그대로 55%는 이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으로 맞추어 놓고, 그리고 35%만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사람들에게 그대로 그 숫자만큼, 그 비율만큼 설문조사가 간다면 결과는 그 설계된 대로 맞추어질 수도 있는 거겠죠. 정말 여론조사조차 믿을 수 없는 안타까운 현실 가운데 우리가 있지 않는가 생각해 봅니다. 여론조작과 부정선거는 함께 움직일 수밖에 없죠. 앞면은 여론조작에서 시작하고요. 그 결과는 선거조작 부정으로 이것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둘이 함께 움직여야만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기 때문이죠. 여론의 조작은 개표 조작을 정당화시키고, 이 조작된 결과는 다시 국민의 생각을 확정시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투표는 국민이 하지만 당선은 누군가가 사전에 설정한 수치에 따라 결정되는 사회에 살고 있지는 않을까요? 실제 유튜브 커뮤니티에서 진행되는 여론조사에서는 여론조사 업체를 통해서 나타나는 여론과 상당히 괴리가 있는 그런 조사가 발표되고 있습니다. 48만 명, 38만 명이라는 엄청난 표본이 투표를 했는데요. 거꾸로 김문수 후보가 74%,
88%의 지지율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이 링킹이라고 하는 매체는 중도 성향 내지는 중도 좌성향의 그런 유튜브 매체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결과가 압도적으로 74%가 되는데 한국 갤럽이 발표한 설문 여론조사와는 너무나 극명한 차이가 있는 것이죠. 한국 갤럽이 1002명을 대상으로 5월 12일에서 13일 공식 여론조사에서는 이재명이 51%, 김문수 31%라는 결과밖에 나오지 않은 것이죠. 여러분은 이 차이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다 생각합니까? 대수의 법칙에 따르면 표본의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욱더 실제와 정확하게 가까워지는 그것이 대수의 법칙이죠. 도대체 방식의 차이 때문일지 표본 숫자의 차이일지 아니면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만든 설계에 의한 여론조사 때문인지 왜 이런 차이가 나는 것일까? 여러분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될 때가 아닐까요? 지금 이 순간에도 설계된 여론과 조작된 선거 두 가지가 맞물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심각한 위협에 빠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겠습니다. 특히 계엄군이 여론조사를 총괄하는 여론조사 심의위까지 점거한 건 선거 출마 후보자부터 대통령까지 지지율 조사 등 여론조사 전반도 수사하려는 의도였던 걸로 보입니다. 성경이 말합니다.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권력을 위해서 민심을 조작하고 진실을 가리고 부정을 행하는 이런 모든 사회 구조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리는 심각한 죄입니다. 세상이 이것을 침묵할지라도 진리는 침묵될 수가 없습니다. 빛이 결국 어둠을 드러내게 될 것이며 하나님 백성의 기도와 헌신에 하나님께서 모든 어둠을 밝히 드러내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이 나라의 모든 거짓의 영이 떠나갈 수 있도록 부정과 불의한 일들이 어둠의 일들이 이 나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훼손하는 일들이 끊어지고 밝히 드러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도 제목에 아멘 하신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함께 더 많은 사람과 기도하기 원하신다면 영상을 공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행크 연구소였습니다.